안녕하세요. 300 주식TV입니다. 오늘장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금 수급이 연속 4일 동안 외국인 기관이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락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되는 시장인데요. 일수를 보시면 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6일 동안 하락을 했고요.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6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하락 5일째 되는 날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후가 변곡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락 N자로 빠지는 목표치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간이 대략 이 2950 라인인데요. 지금 가깝죠. 그리고 일수로도 다음 주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 5일 이평선이고요. 이 빨간색이 20일 이평선인데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입니다.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21선 위에 이 5일선이 위치하면서 움직였는데요. 5일선과 21선이 위치를 역전하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단기간에 큰 하락이 나왔던 구간을 보시면 이때 35% 가까운 큰 하락이 단기적으로 나왔고요. 이때도 뭐이 지점에서 뭐 15% 가까운 큰 하락이 있었고요. 이때도 10% 가까운 단기적으로는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고점에서 22% 가까운 큰 하락이 단기적으로 나왔고요. 이때 차트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주가가 5일선과 21선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일 이평선 기울기가 21선 이평선 기울기보다 하락 각도가 크죠. 이 다음 날에는 충분히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재차 큰 하락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이렇듯이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 시장이 피곤해지게 됩니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 5일선과 21선 아래로 밀리게 되죠. 그리고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이죠. 여기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만 반등이 약하고 또다시 이렇게 하락을 크게 한 모습입니다. 또 이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보시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날 5일선과 21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게 되죠. 5일선의 기울기가 21선보다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기울기가 커져 있죠.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다음날 또 하락을 하면서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 5일선과 21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인데 이때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리나 싶었는데 다음날 바로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 데드크로스가 나죠. 그러고 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단기적으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던 모습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5일선과 21선 데드가 나게 되면은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5일선의 이 하락 각도를 줄이고 상방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단기적인 하락장에서는 장중에 매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장 초반에는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내에서 3분봉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에서만 짧게 수익 구간 가져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로이스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 1일 상승 음봉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하면 상한가 다음날 종가가 플러스로 마감한 상승 음봉이 나오는데 이때 고가가 20%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날 하락할 때 3분봉 패턴이 하락 N자로 충분히 빠질 때 다음날 4% 이상의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빠졌지만 고가는 5%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달성한 것 같고요. 분봉 차트 흐름을 보시면 어제 시간의 단일가는 낮았는데 오늘 시가는 높게 떴습니다. 이 캔들 3개로 상승이 나왔지만 상승의 힘이 약하니까 바로 시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 아래에서 횡보하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저도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보시면 저는 이 알로이스와 모비릭스에서 짧게 그냥 수익 줄 때 매도하고 나왔고요. 이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때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에 매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근데 매수세가 돌파하는 흐름에서는 강하게 나왔는데 바로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매도하고 나왔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았다. 그런데 이때 시가 회복을 못했죠. 그러면 다음 봉에 바로 회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회복을 못하죠.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더니 이 자리에서 캔들 1개, 2개, 3개로 강하게 올라가는데 제가 캔들 3개에서 시가 돌파할 때는 좀 관망하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한 5% 가까운 시세가 나왔긴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모비릭스인데요. 이 종목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다음날도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어제도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서 시세가 나왔었죠. 첫날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고가 상한가 시세가 나왔고요. 또 여러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소룩스 이 종목도 첫날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상한가 기록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뭐 알체라 이 종목도 첫날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상한가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분봉 차트 흐름을 보시면 첫 3분봉이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이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시가를 이탈한 흐름이 나왔고요. 거래 감소했죠. 다음 캔들에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 이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장초반 매매 기법 2번 패턴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매수를 잘 하셨다면 뭐 최고 3% 구간의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저도 매수를 했는데요. 이때 역시 시가 돌파할 때 매수해서 이 위에서 저항받는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분할 매도하고 나왔는데요. 이 봉 다음에 바로 시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만약에 못 하셨으면 이 시가를 이탈하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봉에 바로 회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회복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짧게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크게 나오고 주가의 움직임이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여기서 지지받는 흐름을 보이더니 저점에서 거의 뭐 2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도 저점에서 뭐 16%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큰 오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인데요. 이 종목은 일봉 모양은 상한가 1일 상승 음봉 패턴인데요. 이 분봉 차트가 하락 N자로 하락을 한 게 아니었고요. 장 막판에 상한가에서 급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다가 주가가 이 장 막판에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락을 했고, 이럴 경우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박스권 높이만큼 하락하는 목표치가 생기는데, 이 지점이 어제 상한가 종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가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봉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시간에가 4% 정도 빠졌었죠. 역시 시가 낮게 출발해서 음봉으로 밀리고, 그러다가 캔들 한 개, 두 개째 여기서 제가 돌파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할 이유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가 돌파하는 흐름 없이 하루 종일 이런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할 이유는 없었고요. 다음 종목은 러셀입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2일 눌림 패턴이 나오고 다음날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시세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다음날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무림 SP에서도 그랬고요. 상한가 2일 눌림 패턴 다음날 시세가 나오지 않고 거래 감소하면서 이런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오히려 다음날 고가 10.38%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파수 이 종목도 보시면 역시 상한가 2일 패턴에서 다음날 시세가 나오지 않고 거래 감소하고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음날 12.12% 상승 구간이 있었고요. 또 파맵신 이 종목도 보시면 이날 상한가 2일 눌림 패턴이 나왔는데 다음날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런 음봉이 나왔고요. 오히려 역시 다음날 17.33%까지 시세가 나왔던 모습입니다. 러셀도 그래서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12.97%까지 수익 구간이 나온 모습이고요. 종가 베팅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런 패턴을 알고 이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쉽게도 시가 형성하고 눌림 없이 바로 이런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이 종목은 아쉽게 없었습니다. 이런 패턴 한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만약에 오늘 이후 흐름이 수급이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이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이 종목은 지지 캔들이 개파랑 양봉이 나오는데 이 위치가 돌파한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흐름이 하루 종일 외국인 기관 매도 공세에 퍼부으면서 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죠. 역시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첫 3분봉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상승해서 마감했었죠. 그래서 떠서 출발했는데 첫 3분봉 음봉이 나오고 다음 봉 시가 회복하는 흐름 없이 하루 종일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역시 분봉 차트상으로도 매수할 이유가 없었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강한 반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